가족의 밥상을 구원하라. 안녕하세요. 구원의 밥상 박지윤입니다. 네. 네. 저희 구원의 밥상 함께 해주시는 가족분들이죠. 늘 활기찬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벽 씨, 오영실 씨, 지상열 씨, 강예빈 씨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꼼꼼한 정보를 알려주시는 건강 전문가분들이죠. 전영주 교수님, 유지원 선생님, 유성남 셰프님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구원의 밥상에서 모신 스페셜 닥터는요, 대한생물요법학회 회장이시자 한의학 박사이신 한동화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동화 박사님께서 저희를 어떤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실지 그게 궁금해요.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독감으로 인해서 2,300명 정도나 사망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죠. 메르스도 바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실제로 2002년에 중국 사스로 773명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조류 독감, 또 사스로도 많이 죽었죠. 그다음 서아프리카에서는 에볼라, 네. 최근에 메르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위협하고 있는데 이 메르스보다 전파력이 1000배 가까이나 되는 독감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발음이 정도로고요? 독감. 몇백 명이 죽었어요. 메르스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신종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계절마다 창궐하는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방주사. 또 다양한 마스크, 손 열심히 씻고.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거는 너무 일반적인 얘기예요. 뭐 손을 깨끗이 씻어라, 뭐 청결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기가 걸릴 일이 걱정되시겠어요. 예. 상렬 씨가 말씀하셨던 것도 관련이 있어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정말요? 사랑을 나누면 면역력이 좋아져요. 면역력. 이렇게 되면 면역력 좋아지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을 잘 집중하시면 면역력에 관련된 모든 것과 면역력을 높이는 밥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집중하시고, 면역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면역력은 우리 몸 안에서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거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시라도 멈추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 한시라도 그러니까 멈추면요? 저 예빈 씨 주위에도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곰팡이들이 있는데 어떡해. 면역이 떨어지면 들어가죠. 여기로요? 이겨내지 못하면 발병이 되고 합병증이 생기고 죽게 돼요. 암세포도 그렇다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마치 이게 투명 망토처럼 면역력이 있는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망토가 살짝 벗겨진 걸 우리가 또 모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이러스나 세균들은 창이라 그러면 투명 망토가 방패죠. 근데 방패 구멍이 뚫려 있거나 방패 깨져 있으면 바로 창을 맞아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병명이 100가지다. 그 100가지 모두가 면역과 관련돼 있지 않는 게 없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을 지키는 키포인트, 면역력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 좀, 나 좀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아 이렇게 느끼세요? 저는 딱 이 몸에 징조가 오는 게 혓바늘이 돋아요. 그러면 맞다. 그러면 오늘 좀 쉬라는 거구나 하고 며칠 정도는 좀 얌전하게 드문불출하면서 네, 수신제가 힘을 쓰는 사인으로 듣는 거죠. 이것도 이상신호로 네, 받아들여도 맞습니다. 될까요? 면역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요. 면역 반응을 쉽게 설명드리면 염증 반응입니다. 염증이요? 혓바늘 도는 거 있죠. 또 분해염 생기는 거 있죠. 푸는 거. 또 입가에 수포 생기는 거 있죠. 네. 이런 염증 반응들이 면역 체계가 무너질 때 쉽게 나타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중요한 면역력 병원에 가서 띡 해서 면역력 95%입니다 알려준다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수치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이 내 면역력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게 체크리스트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내 면역력은 몇 점일까요? 지금 7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헤아려 볼까요? 저는 쭉 보니까 2개 정도 해당이 돼요.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는 거랑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거. 저도 네, 저희 일상이거든요. 2번이 늘 그렇게 불안정해요. 변비와 설사가 왔다 갔다. 일정치를 않아요. 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몸이 무거워지는 걸 보면 면역력이 확실히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네. 가끔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거든요. 혹시 3개 이상 해당된다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저 왜 이렇게 많아요? 어머. 전영주 교수님? 저 2번하고 6번 빼고 5개거든요. 5개. 2번, 6번을 제가 빼고? 나이 쉰이 딱
된 그 해부터 사실 입이 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피부 염증이 나타나면서 가려움증이 오른쪽에 생겼다가 왼쪽에 생겼다가 막 옮겨 다니는 거예요. 불시에 나타나고 나이 탓이야, 세월 탓이야 그랬는데 면역력이 형편없는 거네요. 5개면 어떤 상태예요, 선생님? 3개 정도까지면 좀 위험하고요. 위험. 한두 개 정도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네 개 이상이면 심각해요. 심각해요, 전영재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전주 교수님께서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네. 지금 상태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시면 언젠가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나 세균은 주위에서 호시탐탐 너 언제 피곤한가 볼게. 그걸 보통 기회 감염이라고 해요. 아니 매주 뭐 오메가3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시면서 병주머니시네. 여성들은 갱년기 때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갱년기가 시작되는 45세에서 55세 사이에 점막 면역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광염 질염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이렇게 피부에 두드러기 같은 특별한 원인을 모르는 간지럼증을 되게 많이 호소하세요. 네. 자, 놀라운 사실은 그 7가지 항목 중에 단 한 개도 해당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일생 감기 한 번 걸린 적이 없다는 분이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네. 무한한 체력으로 전 세계를 누비시는 분. 아 근데 박아나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꼭 어르신들이 한 번 얘기하는 게 거기서 너 그러다 한 방에 간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이게 있거든요. 골골 80이라고 예, 예. 많이 달고 사는 사람이 늘 조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수해. 장수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네. 꼿꼿한 사람이 딱 부러질 수 있지.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 아닐까요? 아니, 사람 있는 염증 좀 갖고 살아야 우리가 TV와 뉴독스에서만 하나? 그럼. 시기 질투는 면역을 떨어뜨립니다. 면역력 많이 떨어지는 이제 보니까 선생님이 아니고 바이러스구만. 자, 오늘의 주인공을 모시고도 여러분이 사람이 면역력 좀 떨어져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주인공 모셔볼까요? 오늘의 예. 주인공 나와주세요. 감기 안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14좌와 위성복 2좌 총 16좌를 완등하신 우리나라 최고의 산악인이자 히말라야 탱크 엄원길 대장님이십니다. 와,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제 말이 좀 믿어지세요? 믿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자존심의 탱크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저도 뭐 저희 형님을 뭐 개인적으로 되게 저 존경하는 분인데 인간인지라 제가 그리고 형님이 그 등장하는 거를 봤었거든요. 근데 없잖아 로프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거를 좀 먹겠지, 먹겠지. 그거는요, 호흡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감기가 아니고 산소가 희박하니까 숨 쉬기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호흡을 뭐 이렇게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건조하고 또 찬바람을 막 계속 들이마시니까 기관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콧물도 나온 거 봤어요. 그래서 콧물은 이제 당연히 막 추우니까 콧물도 막 나고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 감기는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뭐 여지껏 살아서 한 번도 안 걸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거의 안 걸렸다는 거죠. 감기라는 건 오히려 감기를 제가 모르고 봤을 살았다는 때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런 그 극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정신력 이런 것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감기가 안 걸리고 예. 거기다 깃발 꽂고 내려온 다음에 대한민국에 오히려 오시면은 따뜻한 데서 걸리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쪽에 다 내려오면 긴장이 풀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느슨할 이렇게 몸이 이렇게 축 늘어질 때도 있긴 한데 저는 어딜 가나 어떤 상황에서 가나 이게 적응이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금방 그게 면역력이 되더라고요. 높아서. 예, 예. 무슨 면역력이 정신력하고도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면역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적응력이에요, 적응력. 그다음에 적응력. 저항력, 안 걸리는 거, 걸려도 빨리 이겨내는 항병력, 약을 안 먹어도 나는 자연 치유력, 그게 다 면역력. 저희도 어렸을 땐 그랬거든요. 올해 몇 학년 몇 반이시죠? 제가 5학년 6반입니다. 그러세요. 네, 있으시네요. 나이가 가느면 안 돼. 워낙 틈만 나면 갔다 오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산에서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동안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이 피부도 이게 적응력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현재 가면요, 자외선 빛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럼요. 눈에 강하기 때문에 막 이 심한 경우는 막 피부가 이제 막 화상 입어가지고 껍질이 다 벗겨지고 예.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저 대원들은 엄청나게 세게 막 선크림 바르고. 막 이렇게 바르고 다니고. 예. 근데 저는 거의 안 바르는데도 현지 가면 제가 빨리 탑니다. 시커멓게 제가 더 타요. 근데 들어오면 그 대원들보다 훨씬 제가 또 멀리 빨리 회복이 되고 금방 가야지. 홍길이 형님은 저게 또 마음에 선크림을 발라서 그래요. 마음에다 바르니까 앞만 외장에다 발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자기 관리가 철저하시잖아요. 지속적으로 운동하시고 관리를 잘 하시는데 그렇게 관리를 잘 하실지라도 어쩔 수 없이 면역력을 다운시키는 줄어들게 하는 원인이 있어요. 바로 나이입니다.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아, 예. 이 그래프가 나이와 면역력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만 13세, 만 12세 정도거든요. 태어나자마자는 면역 체계가 엄마랑 똑같아요. 그래서 성인의 면역력에서 시작합니다. 높은데요? 네. 그러다 뚝 떨어지죠. 네. 그러다가 점점 좋아져서 12세 정도 되면 성인의 면역 체계를 형성을 해서 근데 건강하게 중년을 넘기는데 45세가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랬다가 바로 한 번에 그런 증상이 있잖아요. 하루 만에. 나는 항상 건강 체질이야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부터 계속 감기에 걸리고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지 않으면 낫지 않고 폐렴의 합병증으로 입원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나이 앞에 장사가 없는 거죠. 아, 그러면 엄 대장님은 그 분수령으로부터 지금 10년을 더 산 건데 본인이 좀 이상하다, 내가 좀 꺾이고 있나 이런 걸 예전보다는. 자각할 때가 네. 있어요? 눈이 많이 좀 침침하고 이렇게 네. 저도 이렇게 한번 뭐 보려면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해야 되고 거기 눈이 좀 나타나요. 다른 부분은 글쎄 제가 아직까지 뭐 저는 뭐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산을 올라가더라도 제가 이렇게 아직 체력이 뒤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이 면역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체계가 네. 나는 남다르다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자란 환경이 저를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이제 산행을 등산객들 상대로 이제 음식 같은 거, 그다음 숙박업을 하시면서 저는 3살 때부터 이제 거기서 이제 산에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산을 좋아하게 되고, 산을 이렇게 등반이라는 걸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높은 고도에 좀 강하시겠네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체적인 구조 발달 자체가 그 자연 속에 산 속에서 네. 뭐 계곡을 막 뛰어다니고 그다음에 나무를 기어 올라가고 막 타잔이네, 타잔. 뭐 요즘 같은 거 뭐로 산에 가면 뭐로 달에 막 잣 같은 거 그거 따먹으려고 막 나무 매다 놀고 사고 날 때부터 아마 부모님의 체질도 좋지 않았을까. 아, 예, DNA가 맞아, 좋고. 예. 거기다가 또 모유까지 드셨다면. 네, 그렇죠. 그 그때야 어릴 때, 뭐 저 어릴 때 뭐. 뭐 분유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산에 분유가 없었겠죠. 어머니. 저 모유 얘기 모유 먹고 나오니까 자랐죠, 모유 예, 먹고. 제가 하나 얘기를 하면은 모유에는 그냥 영양가가 많은 우유만 있는 게 아니라 엄마 몸에서 떨어져 나온 상피세포, 백혈구, 어떤 대식세포도 있고 특히 IgA라는 그런 특이 항체가 있는데 IgA가 다른 항체에 비해서 점막 면역을 담당을 하고 정막에 강한 방어력을 만들기 때문에 배탈 같은 것도 조금 덜 나고 또 호흡기 점막에도 영향을 줘서 어떤 천식이라든지 알러지 반응에도 조금 더 안 생기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허약한 산모도 있잖아요. 병을 그죠. 달고 사는 산모. 네. 그 산모의 모유가 훌륭한가 아니면 프리미엄급 분유가 더 나은가요? 모유가 더 훌륭합니다. 그래요? 엄마 약해도? 왜냐면 분유에도 IgA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뮤노글로불린을 많이 네, 줘서 토유 성분 첨가가 소유를 이러잖아요. 넣었다라고 하지만 네. 엄마 거의 함량이 훨씬 더 높아요. 허약해도. 어릴 때부터 산을 타셨다는 우리 엄원길 대장님. 언제 그럼 내가 산악인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는지. 77년도 네. 에베레스트를 우리나라 이제 최초로 올라가신 고상동 선배님이 계세요. 네, 아, 예. 77년도 이제 올라가신. 잘생긴 양반이. 예. 그때 그 정상에서 그 대한민국 태극기 들고 그 막 그 빨간 다운 자켓, 팬츠 이런 거 입으시고 정상에서 찍은 그 사진을 이런데 확 나오는 걸 보면서 가슴이 막 둥둥거리는 겁니다. 히말라야 세계 최고 저런 곳은 어떤 것인가. 야, 저 한번 내가 꼭 도전해봐야 되겠다. 그런 어떤 꿈을 갖게 되면서 이제 산을 다니게 됐죠. 근데 막연하게 히말라야 하면 일단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직접 가보시면 어떠세요? 제가 이제 85년도에 제가 처음 이제 히말라야 원정을 제가 떠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제가 처음 오른 산이 이제 세계 최고 고봉 바로 에베레스트인데요. 8,850m. 물론 이제 처음 가서 당연히 실패를 했죠. 당연한 어떤 기대를 갖고 상상을 하면서 결국 도전했지만 그 바람과 추위와 그 산소 급박한 공기와 그래가지고 결국엔 뭐 7,000m쯤 넘어가다가 실패를 하고 내려왔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두 번째 또 갔는데 결국에 두 번째 역시 같이 등반한 현지 셀파가 7,000m 한 500m쯤에서 1,000m나 되는 절벽으로 그냥 흘러가게 됐어요. 예.
시술해가지고 그냥 꼬리 잡고 올라다가. 그래 떨어지면서 이제 이 친구가 결국엔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막 바위 틈새에 막 배낭이 걸려있고 잡대에서 찢기고 막이 빗자국 같은 게 막 하는데 막 그냥 너무 처참하더라고. 저는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어쨌든 산을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히말라야는 끝이다. 산은 포기해야겠다. 안 가겠다라고 이제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면서 산을 내려갔는데 어쨌든 시간 지나면서 그 친구가 계속 아른거리고 그 상황들이 현지의 뭐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트라우마가 예, 결국엔 도저히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88년도 세 번째 이제 가가지고 그때 서울 올림픽이 열 때죠. 그때 가가지고 결국엔 세 번째 만에 성공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우시기까지는 사실 많은 희생도 있었잖아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료를 잃어버리고 다시 네. 시신을 찾겠다고 가신 적이 있는 네. 걸로 알고 있어요. 있죠. 제가 그동안 10명이나 되는 동료를 히말라야에서 잃었어요. 저와 같이 산을 오다가 제 눈앞에서 곁에서 10명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삶을 영위하고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뭐 있을 수 없는 믿기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친동생 같은 후배가 팀을 잃어가지고 그 에베레 도전해가지고 성공했어요. 정상에서 성공하고서 여기는 성공했습니다. 내려갈게요 하다가 갑자기 한 시간 얼마 안 지나서 정상 직하에서 8,750m에서 이 친구 갑자기 설명이 걸린 겁니다. 설명. 네, 설명이 뭐냐면 이제 자외선 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망막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외선 빛이 망막에서 타는 거예요. 손상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앞을 제대로 못 보고 시간 지체되니까 친구가 나는 밑에다 구조 요청을 했으니까 구조대가 올라올 거니까 구조하러 부대장하고 나는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내려가. 그러면서 거기서 밤을 지새게 된 겁니다. 하룻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매달린 채로 밤을 지새게 되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밑에서 구조하러 부대장하고 셀파도 올라왔어요. 근데 벌써 밤을 지새는 상태니까 몸이 완전 다 얼어가지고 숨만 겨우 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숨만 끝까지 같이 움직일 수도 없고 막 절벽이니까 그런 데가. 그래서 거기서 또 시간이 막 지체되면서 지치고 그리고 또 셀파들 막 완전 내려가고 그 밤에 이제 부대장도 어디로 실종돼버리고 먼저 내려보냈던 후배 역시 또 내려가다 없어져버리고 그런 비극으로 이어진 거죠. 그 이듬해 2005년도에 휴먼 원정대라는 그 팀을 구성해가지고 그 이제 시신을 수습하러 간 거죠. 결국엔 가가지고 제가 1년 만에 가서 그 시신을 딱 얼음을 막 깨내고 그걸 뜯어내는데 막 너무나 제가 막 기가 막혀. 딱 앉는데요. 이게 그냥 냉동인간이요. 얼음 기둥을 얘가 끌어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막 눈물을 맺어 네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네가 왜 여기 잠자는 거냐. 만나 빨리 한국에 자식하고 내 집사람들 가야 되냐. 막 그러면서 그걸 다시 들고 막 끌고 내려오는데 뭐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음덩어리인데 100여 킬로가 넘죠. 한 3시간 정도 내려왔는데 도저히 더 이상 이제 상황이 점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대형 참사까지 나겠다고 시신을 수습하러 올라간 저희까지 문제가 생기겠다 생각해가지고 결국엔 돌을 파내고 걷어내가지고 거기다 돌로 안장하면서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언제가 내가 여기 또 올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네가 이제 평온하게 영원한 여기 편안하게 잠들어라. 이제 나는 간다. 그러고 이제 내려왔죠. 저희가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한국의 산악인들이 세운 대기록 안에는 이렇게 수많은 희생들이 있었네요. 네네, 그렇군요. 네. 그런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네. 그런 기록을 세우신 이후에 또 좋은 일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16자를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저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히말라야 신수야 제발 저에게 꿈을 이루게 해주시고 제발 16자를 성공해 주시죠. 저에게 꿈을 이루고 저를 살려서만 산을 내려보내준다면 제가 살아남은 자로서 제가 저도 뭔가를 네. 받은 것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도 뭔가 조금이나마 저도 나누면서 베풀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죽으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럼 어떤 간절한 바람을 기도를 하면서 16자를 도전했는데 어느 순간 성공을 하고 정상에서
성공을 하고 산을 내려와 있더라고요, 제가. 좋은 영향력을 많이 네. 또 계속 이어가시려면 네. 또 지금의 면역력을 유지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예. 이제는 조금 건강을 과신하지 마시고 네네. 건강을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계속해서 그 건강 유지하실 수 있는 방법들 저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뭐 좋은 것도 앞으로 드시겠지만 네. 뭘 드시고 사셨는지도 엄청 궁금해요. 맞아요. 네. 그 해외에 가실 때 꼭 싸가지고 가시는 음식들이 몇 가지 있으시다고 해요. 네. 긴 세월 동안 물론 노하우가 엄청나게 쌓이셨겠죠? 지금부터 어몽길 대장님의 힘의 원천 바로 공개합니다. 이게 없네? 대박 이상해. 대박 이상해요. 대박 새로 있네요. 침낭도 침낭. 아니 저희가 산에서 뭐 드시는지 좀 볼게요. 어떤 게 있나요? 아, 여기 나오시네. 마늘장아찌. 마늘장아찌 나왔고요. 마늘장아찌. 김. 아, 이거 있어야 돼. 김 있어야 되고. 많아요. 야, 또 깻잎 장아찌. 누룽지? 또 국반장찌. 아니 누룽지는 백지는 못 쓸 것 같은데. 아, 저 고산에서 위에서는 이제 주로 누룽지를 끓여서 많이 밥 먹어요. 끓여서. 꼴리면 되니까. 홀리면 돼. 예, 맞습니다. 홍어도 나왔어요, 홍어. 그래서 자극적인 게 이제 식욕을 땡기는 거거든요. 요거는 그냥 일반 밥상 같은데요? 홍삼 진액. 네. 홍삼 분말. 맞네요. 좀 비결이 많다. 야. 또 이제 다 나왔나요? 뭐 없나요? 여기 뭐 하나 마지막에 있는데. 야, 요게 메인이네. 뭔가 요게 있어 보물섬이네. 소주로. 아니요, 아니, 근데요. 제가 히말라야 원정을 할 때 소주도 페트병 있죠. 1.5리터짜리 이런 플라스틱 있어요. 이만한 거. 베이스캠프에 같이 가는데요. 이것을 등반할 때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그건 뭐 죽음을 자처하는 일이고요. 네, 네. 베이스캠프에서 날씨 안 좋고 대원들 힘들고 쉴 때, 그럴 때 이제 저녁 때, 그때 이제 대원들 이제 제가 사기도 높일 겸, 더군다나 이런 거 말씀하신 대로 한두 잔 마시면 이게 솔직히 그동안 얼마나 긴장을 했으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제 어쨌든 뭐 피로회복제 되는 거거든요. 사기 진작용이네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 저 등산하면 맨꼭대기에 가서 정상들하고 그렇죠. 이거 기가 막히거든. 엄 대장님 배낭 속에 있던 음식들 저희가 잘 차려봤습니다. 이게 바로 그 히말라야를 오르게 한 힘의 원천일 텐데요. 특이한 건 강고등어, 굴비, 네. 홍어 네. 이런 생선들을 가져가서 먹는다는 게 가능할까 싶어요. 좀 예.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 쪽에 이제 가까운 쪽에 살다 보니까 어머님 이제 식단에 생선이 자주 올라왔어요. 네. 뭐 이 찜이라든가 찌개라든가 구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적으로 생선을 좋아하게 됐고 또 히말라야 원정을 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생선이 또 귀하다 보니까 거기는 내륙국가예요. 네. 네팔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그 베이스 캠프에서는 현지에서는 그 이렇게 구우면 연기를 피우면 날씨가 안 좋아진다고 현지인들은 그걸 절대 금기시합니다. 그런 미신이 예, 있나 봐요. 그래서 현지인들한테서 이런 걸 뭐 굽는다든가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하고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생선을 이렇게 절인 걸 가져가서 시간을 두고서 이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요리를 해 먹는데 근데 이 밥상을 보면서 저는 걱정되는 게 짠 생선 위주로 먹는 것이 괜찮은지 전용주 교수님 어떻습니까?
어몽기 선생님이 산을 잘 타시려면은 이 정도 생선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고등어는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이 당연히 면역력을 좋게 했겠죠. 그리고 마른 굴비도 단백질하고 뭐 아연 성분들이 면역력을 키워줬을 거고요. 그리고 삭힌 홍어 정말 놀랍잖아요. 근데 홍어가 이게 삭히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소화가 굉장히 잘 되는 그 유기산이라던가 유리아미노산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산에 올라가서 먹기도 좋고 또 혈액을 건강하게 해가지고 기력을 줄 수 있는 철분이나 엽산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듬뿍 생선을 가지고 올라가신 거는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셀파들이 저 냄새 맡아보고 뭐래요? 외국 친구들은요, 제 텐트 근처로 못 옵니다. 누군지 홍어에 꼬를 맞고요. 예, 예. 하다못해 오징어만 이렇게 줘도요. 그렇죠. 그냥 애들 막 싫어하죠. 기겁하고, 현지인들은요, 그 셀파족들은 등반할 때 막 속이 미식거리고, 컨디션 안 좋고, 그 식욕 없을 때, 센 고추로 그냥 막 질겅질겅 막 씹어 먹습니다. 고춧가루랑 고춧가루 이런 게. 고추 묵은지가 들어가는데. 예, 그렇죠. 네팔 고추가 보면요, 저기 작은 건데 엄청 맵습니다, 저게.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추 같은 거 먹으면 이제 식욕이 확 올라오고 열도 나고 추우니까. 교수님 매운 음식 드시는 건 괜찮아요? 실제로 이제 히말라야가 굉장히 춥잖아요. 근데 고추에 이제 매운맛 성분이 캡사이신인데요. 캡사이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제 생리적인 반응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그래서 체온이 상승되면서 면역력이 좋아지죠. 또 기분이 안 좋고 울적할 때 매운맛을 먹으면 맞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엔돌핀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그 비타민 C를 많이 먹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과일을 많이 먹는데 웬만한 과일보다 고추에 들어있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항산화 작용도 있고 면역 안정 작용도 있어서 많이만 먹지 않으면 면역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그 밥상을 보니까 지금 홍삼이 엄청 많아요. 종류별로요. 근데 열이 많으면 삼은 안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저도 몸에 열이 많아서 삼을 원래 안 먹는데요. 홍삼은 괜찮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등반할 때 저게 굉장히 아주 그 에너지원을 아주 충족, 에너지원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삼을 수시로 액기스부터 절편서부터 가루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복용을 합니다. 네. 어떤 효과가 있나요? 그러니까 홍삼은 정말 면역력에 그냥이 아니고 정말 좋아요. 네. 그러니까 홍삼에 들어있는 그 성분이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삼하고 홍삼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니까 인삼을 찌고 말리고 한 3번 정도만 반복을 하면은 그 붉은색의 그 홍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삼에도 없던 그 사포닌 성분들 한 10여 종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세노사이드라고 이제 어려운 말로는 얘기를 하는데 면역력을 좋게 만들고 내 몸을 산화가 안 되게끔 만들고 뭐 노화까지 방지해서 항암 효과까지도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홍삼 절편, 홍삼 캔디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드셨는데 또 산에 올라가면서 당분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산을 끝까지 오르실 수 있는 그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차려진 음식들은요, 이제 등반하실 때 그 과정 속에 있는 베이스 캠프에서 주로 드시는 음식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그렇습니다. 산을 내려오고 나서 체력이 정말 바닥을 쳤을 때 네. 원기 회복을 위해서 드시는 음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저는 8,000m 등반 한 번씩 하고 내려오면요. 몸무게가 평균 10kg, 15kg씩 빠져요. 예. 산을 올라가기 전에,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 모습하고요. 사진을 찍은 거하고 8,000m 정상을 딱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그때 사진 딱 찍어보면요. 이 연령대 차이로 뭐 10살, 20살, 심한 경우에는요. 거의 뭐 30여 년. 젊은 사람이 올라갔다가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돼서 노인에 대해서도 그 정도로 급격히 빠지는 뭔가 거죠. 세진, 모든 신체 기능이 세진이 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들어올 때 방콕을 경유해서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산에서 해산물을 못 먹고 막 저기 있었으니까 그 해산물을 막 마음껏 막 먹고 싶은 해산물 종류를 다양하게 마음껏 섭취를 하고 뭐 오징어, 문어, 뭐 낙지, 뭐 이런 그 해산물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 신진대사도 원활해지면서 내가 간 기능이 좋아지니까 기력 향상에 정말 효과가 있는 거죠. 아니, 저희가 뭐 히말라야에는 비교할 바도 아니지만 등산을 가서 그 힘든 가운데 먹으면 뭘 먹어도 그렇게 맛있잖아요. 산에서 먹으면. 네. 근데 그 힘든 가운데 드신 음식들이지만 가끔은 좀 생각나실 것 같아요. 그때의 그 맛이. 그럼요. 생각 많이 나죠. 그래서 특히 저는 이 매운탕을 그러니까 매운맛 있죠. 네. 매웠고 얼큰한 거. 그게 항상 이렇게 그립죠. 특히 이제 생선 이런 거 매운탕 끓여 먹는 그런 거.
그런 거 해먹은 게 가장 많이 생각나고 네. 그러죠. 예. 그래서 저희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요? 엄 대장님이 나오신다는 소식에 예. 멀리서 한 걸음에 달려주신 분이 계세요. 멀리서요? 그리고 그 히말라야에서의 네. 추억을 공유하고 계신 대박. 엄청난 분이라고 합니다. 대박이요.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예! 진짜 치네! 네팔 분이 오셨나 오! 네, 형님, 형님. 정말 닮았어요. 아니, 우리 유성남 셰프님 형님 같으세요. My brother. 비슷하게 생겼네요.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예, 될까요? 저는 네팔에서 오는 건비르만 스레스타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 잘생겼다. 두 분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인사를 나누셨는데 어떤 사이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형이랑 이 인연이 되는 건 원래 형님들이 처음으로 네팔에서 이제 등장할 때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또 실패하면 2달 걸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위해서 김치 또는 냉장, 네. 깍두기 이런 거는 또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제 네팔에 가게 되면 현지에서 야채를 구입해가지고 네. 김치를 다 담그거든요. 담궜습니다. 현지에서. 예, 예. 아, 여러 가지 현지에 김치 계신 종류를 다. 그 거의 뭐 아내처럼 양살림을 도맡아 하신, 네. 아니, 근데 오늘 정말 빈손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어허. 아, 예. 예, 그 형님을 뵙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거를 가지고 오셨다는데 이게 그리고 뭐예요? 오랜만에 만나고 형님도 네. 그리고 어렵게 구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이게 뭘까요? 바로 이거입니다. 이거 꿀 아니에요? 꿀? 어머, 예. 어머. 꿀이네. 꿀이네. 그 벌집 네, 아니에요? 한국에 꿀 벌집? 많아요. 벌집이네. 이게 석청이라고 합니다. 성청이요? 돌 밑에 들어있는 거. 이야, 오. 진짜 귀한 거. 이거는 히말라야 한 3,000에서 4,000m 해발 위에 절벽에 나오는 예. 게 네. 벌꿀. 네, 박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석청이 어떻게 다른 건지. 석청은 이제 꿀의 한 종류예요. 보통 석청, 목청, 네. 삼봉, 양봉 예, 그렇게 예. 꿀을 4가지로 나누는데요. 석청은 야생벌들 있잖아요. 야생벌들이 집을 바위 틈 속에 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벌집을 짓고 거기에 꿀을 저장한 것들이 바로 석청이죠. 근데 일반 이제 토종꿀이나 이제 거기에 비해서 비타민도 많고 총 플라보로이드 함량도 많고 뭐 게르마늄 성분도 많고 칼슘도 많고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효능들이 이제 면역력을 높이고 이렇게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산삼만큼 귀하면서도 기력을 보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됩니다. 어유 그러면 이렇게 좀 떼서 확 좀 먹어봐야겠네요. 좀 먹어봐야겠네요. 지금 이제 한 가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지금 가져오신 거는 한국 설악산 쪽에서 나오는 석청으로 갖고 왔다. 설악산에서 설악산. 가져오신 거거든요. 과거 한국에 네팔산 석청 때문에 사고가 많이 생겼어요. 그 이유가 히말라야 고산지대 보면 철쭉과 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난리구라스 꽃이라고 하는데요. 난리구라스. 거기에는 독하죠. 독성 물질이 있어요. 예, 예.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인데 벌이 꿀을 먹으면서 그 독도 같이 저장을 하다 보니까 예, 맞아요. 과거에 그 명현 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증상들이 실제로 네, 네. 환각 증상이 있고요. 예. 어지러우면서 토하기도 하고 신경마비 증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명현 증상이 아니라 중독 증상인 거죠. 그런데 한국에 유통되는 석청에는 그레이아노톡신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10년 넘게 생활해보던 이거 많이 하거든요. 뭐요? 아, 이거요? 가발 쓰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걸 하시면 뭐 한국분이네요. 네, 아침마다 저는 석청 예. 우유에 한 숟가락 넣고 마시면 확 숙취로돼요. 네. 자, 이 석청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예.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우리 건비르 씨가 네. 이 석청을 이용한 김치를 담궈서 김치 대회에서 우승하신 적이 있어요. 석청과 김치를 만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이제 2003년도에 김치 대회에서 저를 한번 초대해봤는데 네. 저기다가 설탕 대신에 제가 석청을 넣어서 만들었어요. 아니, 석청김치 맛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네요. 오늘은 특별히 유성남 셰프님 대신 우리 예. 건비르 씨가 밀렸군요. 왜냐면 짙은 쌍꺼풀에서 지셨대요. 이쪽에서 요리를 거 봐. 하시는 우리가 석청 맛을 봐야죠. 네. 여러분 먹어줘야지. 테이블 위에 예, 석청 예, 예, 예. 드렸거든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이제 석청을 구하시면 이렇게 벌집까지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 벌집까지 같이 구한 석청에는 꿀 성분 이외에도 프로폴리스 성분도 있고요. 밀랍 성분도 있어요. 그래서 먹다 보면 껌처럼 남아요. 그거는 실제로 삼켜도 소화가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오랫동안 씹게 되면요. 치주염을 예방하는 작용도 항균 작용도 하고 아유, 그럼 씹어야겠네요, 요거를. 자, 저희가 석청을 벌집에서 쫙 보자, 짜가지고요. 달콤하게 준비를 네. 했습니다. 이제 석청김치 본격적으로 담가볼까요? 네, 다 비슷한 건데 네. 이것만 틀립니다. 제 이게 비법. 일반적인 김치 재료랑 네. 똑같고 설탕 대신 석청이 있는 것만 다른 거예요? 설탕 대신에 제가 석청으로 넣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속을 좀 본격적으로 버무려 볼까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이거 부추 좀 짤게요. 부추 좀 썰을까요? 네. 외국인이 또 한 번, 네. 칼 한 번 들어가는 거 네. 봐야죠. 잘하시네요. 아유. 유성남 셰프님하고 차이점이 거의 없어요, 지금. 우와, 칼질을. 어머. 야, 저거를 어떻게. 남자들이 장가 가고도 뭐 저렇게 뭐 김치 만들 일 없지 않아요? 보통 김장날 남편들은 이제 귀찮으니까 나가 있으라 그러거든요. 아, 네. 그거는. 도움이 안 되니까. 아, 그렇지. 자, 이제 이게 젓갈 젓갈 건데요. 들어가야지. 야, 어떻게 저 젓갈을 알지? 근데 젓갈 처음 드셨을 때부터 맛있었던 건 아니죠? 처음에는 네, 좀 먹기 힘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한참 지나니까 그 맛이 이제 생각나지 지나가니까 않으시는 건가요? 중독이 돼버린 거죠. 홍어는 드실 줄 아세요? 네, 홍어도 혹시- 잘 먹습니다. 홍어도 드세요? 도전했죠, 뭐. 처음에는 홍어를 주는 그 엄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아니 처음에는 그 음식으로 준비할 때 네. 꺼내가지고 보니까 너무 냄새 나고 보는 것만으로도. 썩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뺀 적이 있어요. 혼났죠. 이거 귀한 모르거든요. 홍어를. 왜 뺐냐고 혼나죠? 그렇죠. 그 귀한 거를. 네. 이제는 마지막에 여기다가 이제 제만의 비법 석청 이야. 이것도 눈대중으로 넣나요? 꿀김치. 맛있겠다. 진짜 이거 꿀김치다. 진짜 꿀맛이겠다. 엄청 비싼 김치 아니에요. 지금. 자 됐습니다. 이제 보세요. 속 빼주면 저 얻어먹는 맛이 있고 맞아요. 저게 또 많은 날은 저걸 또 별도로 요리를 하잖아요. 된장 풀어가지고. 맛있겠다. 먹어봐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아이 좀 한 개 남겨봐요. 혼자만 먹지 말고. 우리도. 여기 돼지고기나 굴 하나만 있으면 딱인데. 그것도 다 준비해놨어요. 굴 있어요? 네, 굴 넣었고요. 수육은 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먹을 줄 아는. 먹어줘야겠네. 일단 이거 다 만들고 나서 예. 예쁘네요. 한번 이렇게 딱 감싸줘야 돼요. 그렇지. 맞아. 끝내줘야지. 이거. 네, 이렇게 잠시라고 그래서 석청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잘생겼다! 이거 보세요. 이게 제일 맛있는 부위거든요. 어우, CF 찍는 것 같네요. 형님 오랜만에 제가 이제 아, 이쁘다. 어우, 좋네. 어우. 겉절이 김치 같아요, 김치. 이게- 간이 딱 맞고 달콤하니 약간 이렇게 입에서 찰떡찰떡 하는 게 아주 감칠맛이 씩 도네요. 네, 뭔가 착착 감기는 맛이 있죠. 감겨 진짜. 아니, 우리 엄대장님은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신데 맛이 어떠세요? 궁합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살살 녹네요. 네. 아니, 석청 자체는 면역력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지만 이 김치도 면역력이 좋은가요, 박사님? 그렇죠. 실제로 이제 김치를 만들어 먹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계절 자체가 채소가 신선한 채소가 없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에 아주 좋은 공급처가 김치였어요. 그다음에 식이섬유도 굉장히 많죠. 또 이게 발효 숙성되면서 유산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 면역에도 도움이 되는데 또 김치에 들어가는 겉절이 아까 재료들이 마늘,
또 그리고 고추, 생강 그런 것들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면역력을 더 좋게 하죠. 거기다 또 석청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석청 자체에도 면역 성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석청 김치는 일반 김치보다 면역을 높이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올 김장철에는 내가 꼭 석청김치 담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좋은 아이디어 주신 건비리 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에이, 브라보! 예. 야, 그 어느 때보다 스튜디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많이 먹으면 사랑이 길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우, 야, 돌아버리겠네, 정말. 역시 셰프님이시네. 신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감기가 뭐예요? 란 말을 달고 사시는 우리 어멍길 대장님. 저런 재간동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궁금하시죠? 네. 저희가 평소 모습을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비 오시는데 어디 가세요? 네, 수영장이요. 수영하러. 아, 수영도 하세요? 예, 예. 제가 산도 좋아하지만 수영도 좋아하거든요. 아, 어차피 폐활량이 워낙 좋으시니까 수영도 잘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단박에 가시는 거예요, 그냥? 네, 한 번에. 아니, 한 번에? 안 나오고? 예. 숨을 안 쉬고. 한 번 마시고 턴하셨구나. 아, 왔던 길을 다시 한번 바로 가시네요. 저는 수영할 때 자명부터 시작해요, 자명. 여기를 갔다가 왔다가 하는 걸 한 10회 정도 바다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해군을 지원했고, 해군을 지원해 다시 이제 유디트를 지원하게 됐고, 그 유디트에서 수영을 배우게 되면서 이제 2년이 된 거죠. 정말 이렇게 물속에 계시니까 30대 같아요. 진짜. 이렇게 뒷모습 보니까. 몸도 굉장히 유연해지고, 가장 중요한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지구력도 길러지고, 그래서 히말라야 원정 갈 때는, 원정은 이제 계획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매일 아침마다 와서 수영하죠. 다리 왜 삼촌들이 이렇게 많아요? 아, 이 오른발이요? 네. 오른발은 동상이 2번 걸려가지고, 동상 수술 2번 했고. 아, 어떻게 아파요. 그리고 이제 이게 부러진 거는 98년도 그 안나푸르나 8,090m 안나푸르나 등반할 때 거기서 이제 7,600m에서 떨어져가지고 정체로 오른쪽 발목이 벽파에 있을 때 완전히 두두둑 하면 다 돌아가 있었던 거예요. 다 부러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 그때 이제 그 이상 산에 못 간다고 그랬죠. 더 이상. 근데 10개월 만에 다시 안나푸나를 5번째 도전하러 간 거죠. 이 다리를 갖고. 그때 여기 쇠가 2개나 박혀 있었어요, 지금. 핀이, 쇠핀이. 대단하시다, 진짜. 쇠 박힌 채로 10개월 만에 가신 거예요? 예, 예. 몸이 찌뿌둥하거나 이제 막 좀 지나갈 때는 그냥 컨디션에 따라서 평균 50개에서 100개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막 운동을 막 하게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그냥 생활의 부분으로. 지금부터 신국자라는 세계 최초 기록을 달성하면서 제가 이제 제 꿈을 이뤘고 조금이나마 뭔가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봉사하면서 살아내겠다. 그런 제자를 통해서 제가 다했던 그 히말라야 오지에다가 이제 학교를 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너무 멋있으시다, 진짜. 존경해요. 8개나. 뭐 특별한 뭐 일이 있나요? 국장님?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식사나 하러 가죠, 식사. 오늘 특별히 특식. 숙취. 점심 때 여기 와서 탁 이걸 먹으면 그냥 막 식욕도 생기고 막 힘도 나고. 이야. 너무 미끄럽네. 뭘까? 이야. 매운탕? 냉면. 하시니까 더 궁금한데요. 얼큰하고 아까 뭐 좋아하시죠? 설렁탕. 매운탕인가? 국물이 약한데 대박이지? 이렇게 국물이 시원하죠? 예. 매운탕. 매운탕. 아유. 생선 중에 복도 해독시키는 데 효과가 있어요. 예. 사장님. 저기 있어요? 네. 또 하나만 더 주실래요? 한마디에서 그만 먹으면 와 그냥 막 식욕이 그냥 살아나는 거죠. 식욕을 되살려줬다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기만 맡아서 벌써 그냥 막 매운 향이 나네. 매운 향이. 청양고추. 넣어가지고 그냥. 거의 필수품이시네요. 그냥 드세요. 이 매운맛을 이게 카메라가 이게 딱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매운지. 고추를 좋아합니다, 진짜. 특히 고추는 비타민C의 덩어리 아닙니까? 비타민C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게 또 면역력도 키워주고 또 특히 식욕을 돋궈주니까 이게 굉장히 좋죠, 이게. 그래서 좋아합니다, 제가. 열이 팍 나는 게 정신이 빡 죽을 자리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먹어야 되는 것 같아. 맞아. 산은 뭐 거의 주말은 거의 산에 가고 쉬는 때도 없이 뭐 자주 옵니다. 한 주 동안 도시 생활하면서 그 안 좋은 막 공기들, 안 좋은 기운들 쫙 다 그냥 뿜어내는 겁니다. 꺼졌어. 용량이 꺼졌어. 그래서 그 올라오는 거 봐야지. 부실해 한번 하고. 본병 안에 면역력이 오죠. 면역력. 요런 것도 주의 깊게 봐야죠. 요거 우리가. 봐줘야 돼요. 홍삼 달인물 얘도 안 갔다 왔어요. 안 더우세요? 따뜻한 걸 마셔야지. 참고로 내가 원래 찬거를 안 좋아해 나는. 장이 차가우면 탈이 나요. 그래서 따뜻한 걸 마시면 좋다고. 그리고 여기 지금 배낭에도 보시다시피 여벌 옷을 이렇게 갖고 다녀요. 이렇게. 바람 막이 자켓. 체온 유지를 잘 하시네요. 그냥 여벌로서 항상 저는 갖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감기 안 드시나 봐. 금교산을 가도요. 예, 예. 사실 땀 흘린 후에 그 찬기가 오는 게 제일 감기 그럼요. 그게 걸리기 바로 쉽다고 하죠. 목덜미부터 와. 야, 인수공. 야, 맛있다. 둘, 셋. 힘들지 않으세요? 아유, 힘들긴 뭐가 힘듭니까? 너무너무 좋은데요. 이게 다 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좋아지는 건데 에너지가 충족되고 스트레스 확 풀리고 너무너무 좋은 건데요. 뭐 하루를 꽉 채워서 바쁘게 지내시는데요. 저는 의외였던 게 산사나인 줄만 알았는데 물에서 그렇게 강하신 줄 몰랐어요. 등산과 수영을 하셨어요. 이것도 면역력으로 선생님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그런 운동인가요? 네, 등산과 수영 공통점이 있는 게요. 둘 다 유산소 운동이면서 근력 운동이 돼요. 그래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는 심폐기능이 좋아야 되고요. 근육량이 많아야 됩니다. 또한 정말 중요한 게 관절을 움직여주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림프 순환을 촉진시켜요. 그래서 면역력이 강화되는데 굉장히 좋은 운동 중입니다. 그럼 뭐 식단 관리는 따로 안 하시는 거예요? 식단 관리. 관리는 절대 안 합니다. 안 하세요? 예, 안 하고 그냥 저 집사람이 이제 알아서 제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그때 제가 생선을 좋아하니까 주로 이제 구이, 찜, 이렇게 찌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서 위주로 이제. 혹시 뭐 약대 먹는 게 슬쩍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보약이라는 걸 별도로 해서 챙겨서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럼 아까 그거 드신 거 뭐예요? 그거? 아까 그 오미자차입니다, 오미자. 오미자 좋죠. 오미자. 그다음에 물도 제가 찬 건 안 마시고 항상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 아이스크림도 안 드세요? 네, 아이스크림도 제가 1년에 몇 개 먹지를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 안 먹고. 맥주도 하얀 그 차가운 맥주도? 맥주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맥주는 사야죠. 그거 데펴 먹어요, 그러면? 네, 맥주만큼은 맥주 드리지 맙시다. 손 먹게 사방이 다 막혔네. 그 이제 아까 오미자차 드신다 그랬는데 실제로 신맛 자체가요 유기산들이 많아서 항피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에 근육에 쌓이는 젖산들을 이렇게 밖으로 내모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 알고 드시면서 약간 모르고 드시면서 아니요, 다 골라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럼 다 엄대장님 같으면은 약국이랑 의사선생님 글쎄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기저기 돌려가면서 다 아프거든요. 귀도 안 들렸다가 눈도. 자,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건강식과 운동을 챙기시는 게 건강의 비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고 보니까 박사님 면역력 관리는 평소 생활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요. 생활 습관만 잘 바꿔도 면역력이 좋아질 수 있고요. 반대로 생활 습관 때문에 면역력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한 습관들을 궁금하다.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 좋네.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위험한 습관이 이 안에 있을 수 있겠네요. 자, 3위부터 그럼 한번 만나볼까요? 3위 뭘까요?
아, 뭐뭐뭐를 자주 마시는 습관. 뭐 술이죠. 무조건 술이지 뭐. 술이죠. 술, 탄산음료? 커피, 뭐 커피. 탄산음료?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거겠네. 찬물 아니까 찬물도. 찬물. 찬물이라고요? 냉수 그럼. 맞아, 젊은 사람은 다 아, 있어요. 냉수. 그러고 보니까 엄 대장님은 따뜻한 것만 드신다고 하셨거든요. 위주로, 정답 따뜻한 확인해 위주로. 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나오나? 아침에 마시는 찬물 한 잔은 병기에 좋죠. 정말 보약인데. 예, 그리고 아니, 몸에 안 열 좋다고 많은 안 남자분들은 좋다고 찬물 그러던데. 벌컥벌컥 글쎄, 안 드세요. 좋대요. 미국의 찬물 굉장히 위험하대. 그게 안 좋습니까? 방금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 한 잔 대변에 도움이 된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실제로 설사를 시키는 거죠. 장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연동 운동이 심해져서 내모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몸은 36도 5부에 37도잖아요. 근데 갑자기 찬물이 들어오면 어떤 상황이냐면 냉장고에서 컵을 꺼내서 뜨거운 물에 넣는 거랑 똑같아요. 떼지죠. 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혈관을 수축하고 그래서 심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고요. 혈압을 상승시킬 수도 있고요. 또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체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면역력이 결과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럼 마시는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겉으로 뿌리는 건 어때? 냉수욕. 맞아, 맞아. 그것도 여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냉수 마찰이나 네. 냉온욕을 하시는 거는요, 일종의 수련입니다, 수련. 수련을 통해서 적응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걸 하다가 몸살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례로 작년 여름에 아이스버킷, 한여름에 얼음을 전 세계적으로 심장마비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짜요? 이렇게 심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놀라워라. 좀 그래서 주의를 그거 다음에 라이스 버킷 했을 때 아무 그 사건 사고가 없었구나. 네, 라이스 네. 아니, 엄 대장님은 이렇게 찬물이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고 안 드신 건가요? 아니, 원래 안 드셨어요? 아니요,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찬물이 제 몸에 안 맞는다. 네. 몸이 안 좋다.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저는. 20여 년 동안 제가 히말라야 고산 등반하면서 거기는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딱 텐트 안에서나 뭐 눈을 녹이고 얼음 녹여서 이렇게 그 물 따뜻한 물 잠깐 마시는 거죠. 아무리 보온병 좋은 걸로 해도 시간이 한두 시간, 서너 시간 지나면요 그냥 차가워진다. 그러니까 평생을 산에서 그냥 찬물 위주로 마시니까 이 찬 게 거부 반응이. 그래서 제가 이제 보온통에다 여름에도요. 네. 그 사람이 물을 이렇게 냉장고에 안 넣어놓습니다. 제 물은 그냥 따로 별도로 이렇게 테이블에다 올려놔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네. 물을 마시는 거. 자, 그럼 과연 위험한 습관 2위는 뭘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는 습관이. 뭐뭐 자는 습관. 어떻게 자는 걸까요? 엎드려. 밤늦게 자는 습관. 늦게 자는 습관. 옷 벗고 자는 습관. 어떻게 싹 먹고 벗고 자는 습관. 그리고 짝이에요? 몸에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림프 순환을 차단하는 걸 풀어주기 때문에 혈액 순환도 아, 좋아지고 림프 그런 순환도 의미에서 좋아지고. 좋다고. 아무래도 코 골고 자는 게 염경환 그 친구 얘기하는데 보통 이렇게 코를 골아도 저한테 항상 경환이가 얘기하는 게 야 이거 자도 잔 거 같지가 않아 이러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그 사람들은 어우 잔 거 같아.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고 코 고는 게 일어날 때까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 중에 정답이 있을지. 뭐지? TV 켜보자. TV 켜고 자는데. 맨날 TV 켜고 자요. TV를 켜야 잠이 와요. 그렇죠. 자장가가 아련한 소리. 이렇게. 근데 피곤하더라고요, TV 켜놓고. 그거지. 아니, TV를 켜고 자는 습관이 왜 안 좋을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면역력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숙면입니다. 숙면. 근데 숙면을 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소리보다 빛입니다. 눈을 감으면 빛이 차단된 줄 알지만요. 네.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몸의 피부 중에 진피층이 가장 얇은 곳이 상안검이에요. 그래서 눈을 감아서 빛을 차단했다고 생각하지만 빛은 여전히 차단되지 않는데 이럴 때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떨어집니다. 실제로 빛이 차단돼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밤에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면서 숙면에 빠지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니까 얕은 잠에 빠지게 되고 또 개운하지 않게 되고 또 면역력은 치유 반응이 숙면을 취할 때 나타나는데 숙면을 취하지 않으니까 면역 체계가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남편이 출장 가 있을 땐 불을 켜놓고 자거든요. 무서워서. 그럼 거기에 안대만 하면 괜찮은 거네요? 그렇죠. 커튼을 실제로 이렇게 암막 암막 커튼으로 그쵸, 바꿔주는 게 저도 좋고요. 또 하나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수면 직전에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을 드는 분들이 이게 제일 있는데 재밌어요. 핸드폰보다 잠드는 거. 제일 재밌는데요. 이거 보다가 쇼핑하다 잠드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의해서 각성이 되는 게요. 블루라이트, 청색광 때문인데 보통 우리가 먹는 에스프레소의 2잔 정도의 각성 효과가 있어요. 어쩐지 그리고 이거를 잡으면 잠이 싹 달아나요. 잠을 새게 돼요.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잠이 안 나. 스마트폰을 보고 나서 잠자리에 들면요. 멜라토닌 호르몬이 1시간 40분 만에 처음으로 분비가 됩니다. 한참 있다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숙면을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데 가장 위험한 습관은 뭘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입으로 뭐뭐 하는 습관. 입으로 거친 말 하는 습관. 잠자면서요? 아니면 입으로 뽀뽀하는 습관? 사랑하니까. 아니면 혹시 입으로 손톱 물어뜯는 습관? 맞아. 더러워. 네. 세균 감염에. 덩어리잖아요, 손이. 정답 보여주세요. 한숨? 입으로 숨 쉬는 습관. 아니 우리가 뭐 달리기할 때 막 입으로 숨도 쉬게 되고 아까 좋은 공기에서는 입으로 숨도 쉬는데 그게 1위를 할 정도로 나쁜 그 정도로 나쁜 습관일까요? 그렇죠. 이제 호흡만큼 면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코의 역할은 호흡이고요. 입의 역할은 음식물을 먹는 건데 입으로 숨을 쉴 수 있었던 거는요. 우리 목 쪽에서 기도랑 식도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보면요. 폐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입으로도 숨을 쉴 수 있는 거고요. 코로 숨을 쉬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필터링이에요, 필터링. 이렇게 코의 점막과 콧물과 코털이 이물질이나 항원성 물질들을 차단시켜주는 작용을 하고 또 하나는 찬 공기를 코로 들이마시게 되면 보온을 시킵니다. 보온 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코가 아닌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바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폐에 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비염이나 천식, 아토피,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잇몸 질환도 생기지 않아요? 입이 마르면? 구강건조도 생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똑똑해. 뭐야? 다 아는 거야. 말씀하셨던 운동할 때 입으로 숨을 쉬는 거는요. 응급 상황이에요. 산소를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들여 마셔야 되기 때문에 코로도 들여 마시고 입으로 들여 마셔야 되는데 비염이나 축농증이나 코막힘이 없으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으로 습관적으로 숨을 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어떤 선생님께서 저희 아이가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 있는데 여기를 그 살색 테이프로 잘 때 붙여주라고 하는데 그거 해도 될까요? 네, 그게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쩔 수 없이 입으로 호흡을 하게 돼요. 그러면 문제점 중에 하나가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학습 능력이 안 좋아져요. 입으로만 호흡을 하다가 입을 닫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불편해요. 코로 숨을 안 쉬다. 그런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로 숨 쉬는 기능을 키웁니다. 근데 선생님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도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이 있는데 그 이유가 콧구멍이 좀 너무 작아요. 진짜 코로 숨 쉬면 너무 답답해요. 그럴 수 있겠다.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게 바로 저런 이유인데요. 공기가 코로 조금이라도 통하면요. 입을 닫고 코로 숨 쉬는 훈련하세요. 그러면 기능이 좋아집니다. 넓어지나요? 넓어져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요. 뼈가 된 거죠,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아기가 코막힘 있고 본인 코막힘 있을 때 입으로 숨을 쉬어보세요. 코가 완전히 막힙니다. 더 막혀. 맞아요. 근데 이렇게 돼요. 코가 맞아. 답답할 때 의지를 가지고 입을 닫고 코로 숨을 쉬려고 하면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면역체는 코로 숨 쉬는 기능을 키워서 코가 희한하네요, 이게. 한 얘기를 하면 방 안의 습도를 올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방 안의 평균 습도가 40도에서 60도 정도로 잘 유지가 돼야 점막이 건강하고 선모 운동이 원활해지면서 그 코로 들어오는 나쁜 세균이랑 이런 걸 잡아내는 역할을 잘 하는데 방안이 건조한 것만을 가지고도 코에 그런 선모의 필터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장기침이나 감기에 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스튜디오 같은 데는 습도를 다 맞춰주지 못하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바셀린 같은 연고를 발라주거든요. 코 속에 면봉으로.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바세린 발라주거나 아니면 여기 꺼제 같은 거에다가 축축하게 물 묻혀서 항상 여기다 대고 자라고 그러거든요, 밤에. 네. 그러면 뭐 이 위험한 습관만 저희가 잘 고친다면 면역력은 뭐 평소에 걱정할 게 없겠네요? 습관적으로 노력하면 더 면을 키울 수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3보인데요, 3보. 3보? 3가지 보. 나를 보호하는 3가지. 첫 먹고 번째, 잘 먹어야겠죠? 식보. 잘 먹고. 두 번째, 동보. 동? 움직이는 동. 동보. 마지막, 신보.
심보. 마음을 그 심보요. 그렇지. 심보를 곱게 쓰라고 할 때 그럼, 그 심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기초적인 영양소를 잘 챙겨 드시는 거죠. 그렇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잘 드셔야 됩니다. 65대 15대 20% 정도로. 그다음에 반찬 골고루 드셔야 돼요. 비타민, 미네랄 그것만 잘 드셔도 건강해져요. 또 하나 물. 보통 성인 160cm에 50kg이면 하루에 2리터 이상 정도. 등치가 더 나가면 더 많이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식후에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보통 하루에 한 3리터 정도 이상 많이 건강에 좋은 건 다 하고 땀을 많이 계시네요. 흘리시니까. 그렇지. 많이 움직이시니까. 선생님 있잖아요. 완전 그냥 물이야만 된다고 하던데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물 같이란 뭐 차나 예를 들어서 보리차. 이제 뭐 보리차 이건 안 된다고 하던데. 일단 맹물이 제일 좋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뇨작용이 있는 네. 음료예요. 하나는 카페인 음료, 하나는 알코올 음료. 왜냐하면 이 음료들은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내가 500을 마시면 500 빠져나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쩐지 지상렬 씨 좀 메말라 있었구나. 물 너무 많이 빼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마시면 마실수록 탈수에 빠지게 돼요. 탈수에. 그냥 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보. 많이들 걱정하시는 동보. 어떻게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운동은 어떻게 하죠? 안 하셔도 됩니다. 운동 안 해도 돼요? 숨쉬기 잘하시면 돼요. 숨쉬기.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 숨쉬기 운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로 호흡하기는 기본이고요. 첫 번째 복식 호흡하려고 노력하시고요. 두 번째 심호흡 하려고 노력하시고요. 세 번째 들숨보다 날숨을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시면 몸이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 면역력이 땀나요. 좋아지는 게 분명히 느껴져요.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움직일 동작거든요. 관절만 움직여도 돼요. 맨손 체조만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맨손 체조만 한 번씩 해도요. 우리 모든 관절이 움직여지잖아요. 이 관절 안에는 굉장히 많은 림프절이 있습니다. 림프절들을 움직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림프절을 마사지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한 손으로 자기의 반대귀를 잡고 그러면 특히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의 림프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만져보면 움푹 들어간 부위가 있어요. 뼈 말고 움푹. 그 부위를 해서 자신의 나이 이상 쳐주는 거죠. 누나 많이 40, 치셔야겠다. 40이면 50이면 50. 아침에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40살이면 40번. 반대쪽. 금방 끝났네. 끝났어, 우리. 또 이쪽도. 겨드랑이를 했으면 여러분들 아토피 피부염이 어디 많이 생긴 줄 아세요? 여기 많이 생기잖아요. 네, 맞아요. 왜 많이 생긴 줄 아세요? 림프절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위도 아토피 해주게 되면 림프순환 촉진시켜서 면역을 이 굉장히 간단한 걸 강화시켜요. 못하고 살았네요. 앞으로는 10분 일찍 일어나서 딱 자기 맞아. 일어나기 전까지 다 해낼래요. 네, 맞아. 그리고 좋다. 요즘 이제 날씨가 선선하잖아요. 쌀쌀해지고 감기 예방할 수 있는 마사지법이요. 손을 이렇게 해보실까요? 손을 이렇게. 그러면 움푹 나와 있는 부위가 있어요. 예. 이 부위를 문질러줘요. 그럼 따뜻해지잖아요. 이 부위가 호흡기하고 똑같습니다. 호흡기. 그래서 폐를 따뜻하게 해주는 닭똥 거고요. 냄새 나는. 되게 쉽다. 감기 예방 효과도 되고 장기침 있을 때 이렇게 해주게 되면 기침도 좀 좋아질 수 있고. 이것도 나이만큼 굽일까요? 이건 한 5분 정도. 요거는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과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지압법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화병이 날 때, 가슴이 답답하고 아플 때, 그럴 때 손가락 3개, 자신의 손가락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목에 대면 끝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끝나네요. 여기서 이 부위를 눌러주는 거예요. 가운데요? 그렇죠. 이 부위를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힘줄처럼 있는. 이제 그 사이를. 시원해요. 이 자리를 눌러주면 어디를 눌러주는 것 같냐? 나의 내장을 눌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내장은 면역세계를 강화시켜주고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키기 때문에 이완이 돼요. 이완. 솔직히 내장을 우리가 운동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변비가 있을 때, 배변할 때, 아플 때, 체했을 때, 배가 아플 때 이 자리를 눌러줘 좋고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도 좋고요. 저는 이 자리를 언제 눌러주냐면 우리 집사람이 오빠 이야기 좀 해야 하면 누르면서 갑니다. 어머머머. 평상시에 잘 이렇게 사랑하듯이 만져주시면 몸이 이완이 되면서 면역세포도 활성되고 면역도 좋아집니다. 그러면 심보는 어느 정도로 잘 써야 될까요? 써야 될까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긴장하면서 사는 겁니다. 긴장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멍 때리기입니다. 네? 명상 그냥. 예비 씨가 말씀하신 대로 멍 때리기는 일종의 명상입니다. 근심 걱정을 버리고 아무것도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다.
근데 이게 지금 저기 여기 예빈 양이 예. 지금 이미 때리고 있어요. 이미. 매일 명상해요. 예. 예빈 씨가 의도적으로 멍 때린다면 정말 면역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게 스튜디오 한켠에 면사를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저기 멍 한번 때려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선생님, 자꾸 잡생각이 나요. 이 달에 이자가 얼마 나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돼요. 갑자기 멍 때리다가 카드값 생각나고. 막 이러고. 그렇지. 집중을 하잖아, 너는. 멍 때리기는 다른 말로 내 몸을 이완시키는 겁니다. 저는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해서 거창하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네. 쉬운 방법 알려주셔서 한정호 박사님 고맙습니다. 좋네. 자, 가장 훌륭한 명의는 밥상 안에 있습니다. 오늘 면역력을 높이는 구원의 밥상 만나봐야 할 텐데요. 어떤 재료가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이 되세요? 제가 해산물 좋아한다 그러니까 네. 바다 쪽에 관련된 바다와 관련된 해산물 중에 하나일 것 같다. 해산물. 자, 그럼 오늘 면역력을 확 끌어올려줄 구원 재료는 뭔지 지금 당장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해산물이 맞을까요? 바로 굴이야, 굴. 쌀쌀해지면 굴철이 돌아오잖아요. 엄대장님 굴 좋아하세요?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요? 저는요, 이 삼천포 쪽에 예. 그쪽에 굴 양식장이 있거든요. 예. 그쪽에다 저는 아예 그냥 주문해가지고 대놓고 먹을 수 있거든요. 박스로? 네, 아이스박스에 네. 내가지고 주문하는데 굉장히 신선하대요. 예. 어떤 성분이 있어서 면역력이 확 올라가는 걸까요? 굴에는 뭐 단백질, 뭐 타우린 뭐 등등의 좋은 성분들이 많지만 특히 면역력에는 아연이라는 성분 때문에 효과가 좋아요. 남자의 이 아연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이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예요. 근데 그 세포를 만들고 세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깨는 거, 대사를 깨는 게 호르몬이에요. 근데 그 호르몬의 합성에도 도움을 주고 면역체를 만드는데 그 필요한 성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요셰프 서양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굴 가지고 요리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오이스터 바라고 해가지고 굴 요리 전문점이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굴 요리들이 있어요. 근데 서양에서도 굴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정력적인 남자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오이스터 바 같은 데 보면은요. 굴 먹기 대회 많이 먹은 사람 1등. 그 사람은 액자에다 사진을 넣어놔요. 1등, 2등, 3등.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무료예요. 근데 이렇게 남자한테 좋은 것도 박사님 이렇게 의학적으로 이게 증거 자료가 있는 건가요? 근거가? 네. 서양에서 굴을 많이 먹으면 사랑이 길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Eat oysters, love longer. 뱅뱅뱅. 빵이야.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근거가 길어지는구나.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연이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고요. 성장 호르몬 분비도 촉진시키고 또 남자의 정소에서 정액을 만들어내는데도 원료로 사용돼요. 굴 좀 먹어야지. 여자한테는 뭐 어떻게. 한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배 타는 어부의 딸의 얼굴은 검고 굴 따는 어부의 딸의 얼굴은 하얗다. 뱅뱅뱅. 빵이야. 피부가 고와지고요. 머릿결이 고와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면역 체계를 좋게 뭐 해서 이래저래 사랑의 묘약이네요. 예뻐지면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이쁘니까 사랑받고 사랑하니까 이뻐지고. 뭐 단위 요리하기보다도 그냥 좋네. 생으로 먹는 게 맞아. 생으로 먹는 게 찌개. 근데 이게 생굴이 맛있는데 임신하면 생굴을 먹기 좀 걸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아연 섭취를 조금 적게 하는 페루 지방 여성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아연을 조금 많이 섭취하게 되는 군과 아연의 섭취를 조금 덜하게 하는 군을 비교를 해봤더니 임신 중에 아연을 많이 먹은 군에서 아이의 허벅지 다리뼈의 길이가 더 길었대요. 정말요? 체중이 컸다는 얘기가 있는데 동물성 아연에서만 그 효과가 입증이 되었고 식물성 아연이나 우리 약으로 먹는 아연 제제 있잖아요. 그런 합성 약에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어요.
많았다고 했기 때문에 동물성 아연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굴이나 뭐 우유, 달걀 이런 거 많이 드시는 거 좋고요. 굴도 그렇고 회도 그렇고 생물이잖아요. 겨울이라든지 온도가 조금 낮은 제철 그리고 위생 관리가 잘 된 신선한 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렇게 굴을 남편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해서 어시장에서 박스로 사서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양이 많으니까 이거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난감했던 적이 사실 있거든요. 예, 닦아 놓으시는 게 좋은데 한번 흐르는 물에다가 세척을 하시고 소금물에다가 한 번 더 헹구세요. 맨 마지막에. 그러면은 이 소금물 자체가 빨리 변질되는 걸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네. 냉동을 부득이하게 하셔야 될 때는 사실 냉동시켜 놓은 게 냉동시키는 과정보다도 해동시키는 과정이 문제거든요. 전자레인지에서 예를 들어 해동을 한다고 쳐봐요. 아니면 유수해동이나 아니면 냉장해동할 때 표면은 다 녹고 부패할 상황이 되는데 안에는 아직도 얼음이 있으니까 맞아.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런 얼음값 같은 데다가 소량으로. 작은 소량 포션으로 2개나 3개 정도 아니면 하나 정도씩 넣어가지고 얼리시면은 그 얼은 상태의 걸 갖다 몇 개 필요한 양만 골라 쓰시면 돼요. 걷다 얼리면 되겠다. 얼음가게다가요. 맞- 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조리를 하면은 열이 가해지니까 그 열의 약한 영양소는 파괴가 돼요. 근데 우리가 타우린, 단백질, 또 아연 이런 성분들은 열에 의해서 크게 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이나 튀김을 해서 드셔도 튀김 되고요. 맛있잖아요. 여러 가지 식재료를 섞어가지고 탕으로 그냥 굴을 넣으셔서 편하게 드시면 굴에 있는 영양 성분을 다 섭취할 수 있겠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요, 굴을 너무 좋아해서 좀 과식을 하는 편이에요.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은 없을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나폴레옹도 먹었고, 뭐 로마 황제들은 다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력에 좋다 그러면 사실 지상렬 씨도 그렇고 우리나라 분들도 다 욕심을 내실 것 같은데요. 굴 한 8개 정도만 먹으면은,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크기, 그러면 우리가 혈액을 정화시켜서 내 몸을 기력을 주고 원기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충분한 그 권장량이 충족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굴 100g, 그러니까 뭐 중간 정도 크기 굴이 한 15개에서 20개 그 정도만 먹으면은 피로회복제를 사서 먹을 때 거기 들어있는 타우린, 간을 조폐하는 그 정도의 양이 다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내시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좀 굴을 좀 먹어봐야겠다. 그렇죠. 예. 굴과 이 향만 맞자니 이게 고문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셰프님, 오늘 굴 요리 자신 있으세요? 아, 그럼요. 네. 야,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리하는 동안에 그냥 요 석화 좀 먹어야겠다. 나와 내 가족의 면역력을 확 높여줄 면역력 높이는 밥상. 오늘 굴로 요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요리 제목도 중요할 것 같아요. 대장님께서 네. 산에 다니시느라 와이프가 굉장히 마음도 아프게 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네. 사모님께서. 그 사모님을 위한 그 요리 제목이 아닐까 네. 싶어요. 그래서 넝쿨째 굴 넣은 당신. 라고 제가 이름을 적었습니다. 제가 넝쿨째? 대장님께서. 굴 넣은 당신. 네, 굴 네. 넣은 밥상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늘 이제 재료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우선은 뭐 신선한 굴을 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늘 특별히 배추를 이용해서 굴을 배추가 좀 또 튀겨줄 거예요. 등장했네요. 중식에서 보면 많이 먹는 어떤 유린기 있잖아요. 네네. 네, 유린기 소스를 좀 만들어 볼 건데 저는 사실 유린기 소스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설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조금 건강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달콤하긴 하죠, 유린기 네. 소스가. 그래서 저는 오늘 좀 특이하게 사과 주스를 이용해서 그 단맛을 좀 맞춰주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사과도 같이 갈아가지고 단맛을 좀 맞춰주는 사과를 갈아서요? 네, 네. 설탕 대신 과일로 달콤함을 더한 그리고 소스. 이제 매콤한 맛을 주기 위해서 고추를 조금 넣어줄 거고요. 또 매콤한 거 좋아하시니까 네. 빼놓을 수 없죠. 우선은요, 배추를 살짝 좀 데쳐서 굴을 말을 준비를 좀 해볼게요. 자, 배추를 갖다가 그냥 말 수가 없으니까 적당한 크기로 굴을 말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세로로 썰어주는군요. 네, 이렇게 하고 데치실 때는 줄기부터 넣어서 다가 이파리를 넣어주시면은 전체적으로 익는 게 비슷하게 익어 들어가겠죠? 네. 자, 저를 좀 도와주세요. 계란을 네. 물에다 넣고 좀 풀어주시겠어요? 그럴까요? 자, 이렇게 데쳐낸 거를 좀 건져서 살짝 얼음물에 좀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삭아삭함이 좀 유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데쳐낸 거를 갖다가 좀 물기를 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튀길 건데 물이 있으면 화상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손에 딱 하면 다 맛있어 보이네. 이렇게 좀 두들겨서 물기를 좀. 자, 이렇게 배추가 준비됐으면은요, 배추를 조금 가지런하게 좀 펴주시고, 전분가루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굴을. 접착력을 좀 이렇게, 높여줄까요? 이렇게 살짝 배추랑? 주시고, 여기에 좀 살짝 뿌려주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줄기 쪽보다는 이파리 쪽 이파리 사용하시면 쪽이, 훨씬 더 수월하게
근데 보통 맛있겠네. 그냥 굴튀김도 맛있는데 네. 굳이 이렇게 데친 배추에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분들은 그 구글의 그 식감을 되게 싫어하세요. 아, 미끄덩 된다고. 미끄덩되는 물컹. 근데 이제 이 아. 배추나 이런 채소로 감싸서 튀기게 되면은요, 그 맛을 조금 그러겠네. 중화시킬 수가 있고, 맞는 또한 것 이제 이런 걸 같이 곁들여 네. 드시면 영양학적으로도 밸런스가 밸런스. 더 잘 맞게 되고요. 자, 네. 배추가 뭐 어디에 좋나 영양성에 좋나요? 설포라판 뭐 이런 성분들이 있어요. 아. 섬유소도 많고 열량도 낮으면서 뭐 무기질 비타민 성분도 다 많고 항산화 성분들도 들어있으니까 육류, 뭐 어류, 해산물 다 조화가 맞는 그 궁합이죠. 네. 자, 이제 소스 만드나요? 유린기 소스를 좀 만들 건데요. 우선 저는 사과 한 반 개 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 식초를 한, 천연 식초. 네. 그 다음에 생강을 조금 넣어줄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마늘. 티스푼으로 한 반 정도씩만 넣는 거거든요. 잘 안 갈리니까요. 여기 사과 주스를 사과 조금 주스. 부어줄게요. 그리고 요거를 좀 갈아가지고 고운 채나 면포에 내려가지고 걸러낼 거예요. 그리고 네. 거기에다가 다시마 육수를 조금 넣어줄 거예요. 오, 다시마 육수를. 네. 그리고 레몬즙도 좀 넣어줄 건데요. 그리고 대파 흰 부분을 갖다 좀 다져놨거든요.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홍고추하고 청고추를 좀 썰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좀 넣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간장을 좀 넣어주도록 할 텐데요. 저는 한 4개 정도. 네. 약간 간간할 정도로만. 네. 그리고 제가 주로 적양파도 조금 더 썰어 넣었거든요. 아. 씹히는 맛이 좀 있으라고요. 네. 그리고 약간의 후추. 아. 아하. 이 소스에 들어가는 재료들의 공통점이 있네요. 소스 기운을 다 따뜻하게 하는 재료들이에요. 아, 그래요? 저희 그냥 소화도 잘 봤는데. 되고 실제로 신맛도 체온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제가 오늘 이 소스를 맛보니까 저는 약간 좀 매운맛이 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엄 대장님께서 네. 그 네팔 고추를 좋아하시잖아요. 어. 그 제작진한테 지금 얘기해서 네팔 고추를 조금. 샐러드 약간 소스에 가미를 하나요? 네, 그래서 이걸 갖다 좀 썰어 놓으면요. 네. 칼칼한 그 맛이 나요. 아, 사람 오늘 난리 나겠어요. 난리 나겠는데. 어우. 저는 벌써 막 땀이 납니다. 어머. 여기 이제 아까 준비해 놓은 배추를 갖다가 전분가루 살짝 붙여주시고요. 여기에 계란 물칠을 좀 해주시고 네. 바로 이어서 이거를 갖다가 튀김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빵가루도 특별히 없으면 그냥 식빵 있는 거 갈아서 해도 되죠. 식빵이나 바게트 같은 거, 바게트가 훨씬 더 맛있어요. 오, 그거 갈아요? 묻혔으니까 좀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요거 이제 들어간다. 어. 우와, 이야. 아, 벌써 이 고소한 향이. 용솟음 춘다. 어우, 냄새 올라오네. 오, 이야. 이건 뭐. 한과 같아, 한과. 네, 맞아요. 자, 그리고 한과 튀기실 같네요. 때 아. 요거를 이제 맛있게 튀기는 방법은 사실은 2번 튀기시는 게 좋아요. 이유는요? 수분이 완전히 빠지게 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식감이 바삭해집니다. 아하. 안에 뭐 전분이랑 이런 것들이 수분이 있으니까. 네. 아니, 엄 대장님 지금 굉장히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집에서 요리는 좀 하세요? 산에서는 제가 뭐 요리 자주 하는데요. 네. 집에서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집에서는 안 하시나요? 오시니까 좀 입맛 좀 도시죠? 아, 돌죠, 당연히. 아유, 뭐 그냥. 아, 이제 색깔 나오네. 이제 색깔 나오네. 이렇게 준비가 다 튀겨졌고요. 야, 저 안에 배추가 있는 걸 완전 까먹었네. 와. 접시에 이제 좀 한번 예쁘게 담아볼까요? 담아볼까요? 네. 오. 엄 대장님 좀 이거 주고. 엄 대장님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올려주시고 소스를 넉넉하게 뿌려주셔야 돼요. 아, 잠길 정도로 약간 자를 이용해서 접실까요? 푹. 야, 색깔도 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거는 날치알인데요. 나중에 소스가 남으면은요. 네. 심심하잖아요. 근데 날치알이 좀 터져주면은 아하.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야, 요건 여성분들이 좋아하겠다. 날치알이 또 혀를 약 올려주니까. 네. 완성이 됐습니다. 네, 너무 굴러온 당신 완성이 됐습니다. 야, 푸짐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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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말라야 설산 같으세요. 그렇네. 맛이 어떠십니까? 구수한 굴에 씹히는 맛이 네.
그다음에 그 배추가 있으니까 네. 새콤새콤한 게 아주 느끼한 맛도 없고 새콤하고. 예. 못 참겠습니다. 굴 못 먹는 여성이나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해주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맛있어요. 여기에 굴이 하나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식감이 굴이 한 서너 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굴의 부드러움과 빵가루의 파삭함과 그다음에 배추의 씹히는 맛이 아주 적절히 배추가 약간 비린내까지 좀 잡아주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한식에서도 보면 동태살이나 이런 거를 배춧잎에 싸서 하는 네. 그런 어선 요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배추가 또 비린맛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니, 배추가 무슨 고기 같아. 아, 좋네. 상큼하니까 진짜 기분이 좋아지면서 면역력이 좀 살아나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 아시죠? 네. 가랑비라고 무시했다가는 어느 순간에 자신이 흠뻑 젖어 있는 걸 느끼게 되세요. 우리의 명령은 가랑비를 막아주는 우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 우산 한번 펼쳐봐서 어디 고장난 데 없나, 찢어진 데 없나 잘 고쳐주셔야 제때 우산을 펼쳐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뼈를 가장 많이 흡사시킨 연예인. 한국의 마돈나 김한선 씨를 모실게요. 연예인이다! 뼈를 챙겨야 됩니다. 김한선 씨의 뼈 건강상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모든 거를 다 강화시킬 수 있는 정말로 재밌는 운동을. 좋네. 날씨도 좀 쌀쌀해지고 네. 하니까 뜨끈한 국물이 있는. 저 완전 좋아요, 전골. 저 정도면 뼈가 그냥 쇠가 되겠는데. 홍기 대표님, 한동호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넝쿨때 굴 넣은 당신 이 요리 레시피는 저희 구원해봤던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요. 적신호가 켜진 여러분의 밥상 구원하러 저희는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